오늘 되게 화사해 보이는데 뭐 팀 상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촬영 때 확정이 됐었나요? 지난번은 확정은 아니었고요. 그치, 아니었잖아. 이 팀을 이기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시고. 너무 하시네요. 리그 페이지를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니까요. 리그 파이즈가 24, 그러네. 25 시즌부터였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챔스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관련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아주 화사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이거 자랑 좀 해주세요. 이번에 그 90년대 레트로로 나온 유니폼이고요. 리버풀도 최근에 계속 레트로 나오고 있어요. 카이스버그로 이제 95년이었나요? 6년이었나요? 95년. 그 흰색과 초록색 이게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는 그 디자인이죠. 어웨이 디자인인데 제가 원래 구단에서 제작했던 아디다스에서 출시하기 이전에 구단 자체 그 레트로 유니폼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사진 않았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원래 되게 예쁜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유명한 네. 디자인.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아디다스 이제 맨유에서도 이 레트로 킷이 나왔는데 옛날 감성 그대로 샤프를 넣어줘서 맞아요. 이게 예전 엠블럼이잖아요. 네. 이런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야. 오늘 되게 화사해 보이는데 뭐 팀 상황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촬영 때 확정이 됐었나요? 지난번은 확정은 아니었고요. 그치, 아니었잖아. 이 팀을 이기고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시고. 너무 하시네요. 리그 페이지를 처음 경험한다고. 그러니까요. 리그 파이즈가 24, 그러네. 25 시즌부터였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챔스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모처럼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팀들 중에서는 시즌이 끝난 유일한 팀이에요. 이제 사실상 시즌이 끝난. 그러네. 아직 챔스 확정은 안 됐고. 그쵸. 완우위원 정말 간절하게 또 원하는 유럽 대항전 아직 남아 있고. 끝났어요 이제. 아니야, 아직 남아 있어요. 양반. 이제 치명타긴 했어. 그리고 아직 이제 유리한 고점을 또 가져가긴 했어요. 몰라요, 근데. 다 모른다. 일단은 역시 용남 캐스터랑 달라. 아주 근데 훌륭한 모르죠. 자세입니다. 네, 네. 모르죠. 진짜 네. 몰라요. 지금 5월 11일 월요일 저녁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가 거의 끝났고 야. 토트넘만 경기를 아직 안 치른 상태. 수년 경기를 남겨둔 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36라운드까지 치른 상황입니다. 뭐 아스날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상태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스날 경기가 직전에 오늘 새벽에 펼쳐졌었고 그 전에 이 맨체스터 시티가 브렌트포드 이기고 기자회견에서 이거 했었잖아요. 커먼 유 아이언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받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웨스트햄을 이기는데 성공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괜찮은 것 같나요? 뭐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그거는 근데 모르죠. 예, 근데 계속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간 변수가 3개였는데 이제 2개가 남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개 대회에서의 우승을 남겨두고 있는데 야. 네. 다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좀 미끄러질 가능성이 좀 클 수도 있겠다 어떤가요? 전 2개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제가 그 다른 컨텐츠 이제 저희 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뭐 팀버 이제 못 나오는 게 사실은 좀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그게 엮여서 이제 화이트가 기술적인 에러가 조금씩 있어요. 정점일 때랑은 좀 갭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거 마이너스보다는 칼라피오리 왔고 웨데고르 왔고 사카 있고 그거에서의 플러스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뭐 사카는 뭐 풀럼전에는 확실하게 차이를 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사카 있는 상태에서 마두에케를 교체 카드로 쓸 수 있는 거랑 마두에케가 선발로 나오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네. 이제 9월부터 트랩을 가능하다라고 말했던 예. 사람으로서 예. 이제는 가능하다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준비됐다. 야. 가능하다를 넘어서서. FA컵 근데 탈락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도 뭐 리그컵 결승도 진출했으니까 아, 저는 무슨 말씀하시나? 지금 트랩을 가능하다가 그래도 꽤 좋은 예측이었어요. 사실 뭐 22년 동안 리그 우승도 없던 팀이고 최원근 피셜 내 기운이 좀 있다. 20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못 나간 팀인데 제가 9월에 당차게 트랩을 가능하다를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좀 기분 좋게 좀 축하해주는 느낌이었고 다른 분들은 좀 아스날 지금 2개 대회 네. 어떻게 보시는지. 웨스트햄전 때 나왔던 그 웨데구르의 침착성, 캡틴의 품격을 저는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했죠. 하베르츠도 그렇고 웨데구르도 그렇고 골이 들어가기 한 3, 4분 정도 시간 동안 다 그 상대 센터백과 미드필더 사이로 잘 들어가서 뭔가 좀 수비를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여유를 좀 뽐내준 게 아스날에게 순간적으로 시퀀스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보다 그 전에 있었던 다비드 라야 골키퍼의 너무 말도 안 됐던 선방. 이 마테우스 페르난데스가 못 찬 슈팅이 아닌데 그거를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이 경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었던 시간대를 아스날이 잘 극복하지 않았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좀 각도를 들더라고요. 너무 잘 좁혔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거 진짜 잘 막았어요. 무너질 수 있었는데 좀 그래도 라야의 힘도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사실 그 전 경기에서
도와줬던 건 에버턴이었잖아요. 아스날을. 아스날은 이번 시즌 에버튼한테 많이 고마워해야 됩니다. 에버튼이 아스날한테 홈원정 다 줬고 경쟁팀 맨시티한테 승점 그 1점 해줬고 그러니까. 아르테타랑 또 에버튼 빼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결국 모예스가 스승이 또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아스날은 그에 맞춰서 우승하면 될 것 같고요. 아스날 저는 이번 웨스트햄전 기점으로 일단 리그에서의 고비는 다 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웨스트햄전 이 경기까지가 뭔가 고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되게 타이트했고 이 리그 일정도 지금 며칠 사이 바로 하는 거였어가지고 남아있는 일정이 벌리랑 팰리스일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휴식일도 충분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들을 치르기 때문에 벌리는 사실상 또 홈에서 경기라서 잡을 가능성이 높고 팰리스도 이제 컨퍼런스 리그 결승을 준비할 시점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스날의 리그 우승 확률이 지금 아주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맨시티를 대변할 수 있는 선수는 오늘 입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시티는 주중에 경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때부터 네. 진짜 더 점입가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공교롭게도 그 주중 경기가 팰리스전이잖아요. 맞아요. 네, 수정궁이 어떻게 보면 좀 우승 타이틀에 결정권을 좀 갖고 있다. 그때 아마 맨시티가 이기지 못하면 승점 드랍이 있고 나서 번리를 그치, 잡으면 아스날이 잡으면 확정. 거기서 맞다. 이제 네. 아마 홈에서 그게 마지막 홈 경기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그림은 그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주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겠고 이제 완우 형 얘기를 했으니까 에버튼 이야기 바로 좀 이어가 보죠. 어떻게 좀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단관하셨어요. 나 이거 그러니까. 봤어. 에버튼 단관을 또 진행해가지고 뭐 사가셨잖아요. 네, 팬들한테 같이. 치킨을 쏘셨다고. 가서 그게 되게 좀 소규모로 진행이 됐어요. 이제 거기 단관 진행하시는 분도 이제 처음으로 진행해 보시는 거고 단관 오신 팬분들도 약간 20대 초반에 사회 초년생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실제로 그 참가비도 한 10,000원 정도 그냥 대관료 정도만 걷고 20명 좀 안 되게 20명 정도 그 정도 왔었는데 그래도 우리 에버튼 팬들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니까 제가 안주 같은 거 좀 치킨이랑 이런 거 제공하고 야. 그러면서 좀 즐겁게 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와 저는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그 경기 간 거거든요. 와 근데 결과가 2대2 무승부하면서 지금 이제는 유럽 대항전이 현실적으로 확률은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아 되게 기분 좋은 단관이었는데 나올 때는 좀 찝찝한 그런 단관이 돼버렸습니다. 시티가 FA컵 우승하면 파리한테도 주어지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해서 파리를 네. 생각한 건데 그래도 확률이 지금 낮아졌어요. 경쟁팀들이 일단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으니까. 네, 경우의 수를 계산하려면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이기고 경쟁팀들 다 져야 되거든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남은 경기 일정 중에 썬더랜드 홈 경기는 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트넘 원정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토트넘이 37라운드 때 잔류를 확정 짓고 38라운드 때 별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어야 그나마 희망을 좀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우울하게 너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희망을 가지고 뒤를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3-4경기가 90분에 쳐먹히고 그래가지고 머디사이드도 그렇게 끝났잖아요. 희망을 지금 이루고 사실 맨시티전도 잡은 경기였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먹어가지고 도쿠의 그 골은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긴 했어. 너무 잘 넣었어. 그것들이 지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너무 크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이제 초반 토크로 마지막으로 따져볼 거는 이제 토트넘인데 토트넘이 뭐 순위상으로는 강등권에서 올라와 있고 웨스트햄이 또 이제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조금 유리한 상황 같긴 한데 어떻게 강등 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낙관론자였어서 피하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은 팀적으로 이게 게임 모델 자체가 단시간에 빠르게 정립이 돼서 경기력적으로도 그게 퍼포먼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첫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못 이기고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쨌든 간 그게 경기력적으로 퍼포먼스 자체가 방향성이 보이고 그 안에서 개선되는 게 보여서 그래도 잔류는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그 토트넘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저는 이제 강등을 예측했었는데 그 이후로 상황이 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빌라전이 굉장히 좀 많이 놀라웠죠. 물론 빌라가 이제 유로파리그 저도 이제 중계를 했었지만 유로파리그를 앞두고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빌라의 어떻게 보면 B팀을 상대로도 좀 많이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갤러거 공격형 미드필더 기용이 확실히 좀 많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갤러거가 처음 영입될 때는 되게 비판의 요소가 많았어요. 진짜 쉽게 표현하면 야, 공 얼마나 잘 찬다고 이 정도 이적료를 받냐, 이 정도 주거를 받냐 이런 여론이 진짜 많았는데 갤러거가 결국 지금 잔류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해내고 있는 그러니까. 선수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혼자서 2인분의 그 압박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 이번 상대가 지금 저희 촬영 당일날 이제 새벽에 리즈 유나이티드잖아요. 이번에 그 웨스트햄이 져버리면서 리즈 유나이티드도 지금 잔류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게 토트넘 홈에서의 지금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잡으면 전 사실상 토트넘이 지금 거의 잔류 9분응선 넘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전 때 에버튼을 상대하는 토트넘의 동급여가 없기를. 그렇죠. 그래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 두 팀 다 걸려 있어야 꿀잼이거든요. 이게 48라운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도 토트넘이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일단 하고요. 데제르비 효과죠. 사실 투도르가 있었을 때 팀 분위기가 물론 그 투도르라는 감독도 되게 어려운 시기에 팀에 좀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뭔가 바꿔내기에는 어느 감독에게도 유리하거나 좀 뭔가 쉬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생각은 하지만 투도르의 리더십은 되게 인터뷰에서도 되게 공개적으로 뭔가 좀 집중 안 하는 선수가 있다, 뭐 마음 빠진 선수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호통을 치는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게 오히려 프랭크 때부터 좀 뒤숭숭했던 토트넘의 팀 분위기에 좋은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데제르비는 이제 첫 번째 경기였던 그 썬더랜드 원정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도 그때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인터뷰가 좀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승만 하면 된다, 첫 승만 하면 된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아직 팀이 그 승리 하나만 거두면 충분히 지금 목표로 하는 잔류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뭔가 이야기를 되게 신뢰를 가지고서 이제 데제르비가 힘줘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수들도 그러한 데제르비의 어떤 지도, 또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독의 성향과 특성을 잘 파악해서 지금 호응을 해주는 것 같고, 이건 바꿔 얘기하면 선수들을 감독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데제르비가 선임되면서 가장 바랬던 그림이 다행히 단기간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기대되는 건 이 감독은 장기적으로 시간을 주면 자신의 어떤 게임 모델을 통해서 팀의 또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물론 보드진도 더 열심히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일단 잔류만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이 어쨌든 이 토트넘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고, 이 상승세의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까지 어떻게 잔류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데제르비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즌 유독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좋은 이슈든 안 좋은 이슈든 감독 교체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제르비를 통해서 잔류까지 노리고 있는 토트넘도 있는데, 잔류를 계속해서 팀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감독이 있습니다. 네. 흐름 자연스러운데요. 올 게 왔네. 자연스러워요. 마음이 리버풀 팬들에게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리버풀 팬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시각각 바뀌는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네. 직전 경기가 첼시전이었고 1대1 무승부. 아무래도 첼시가 워낙 최근에 안 좋았다 보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가장 좀 아쉽고 좀 답답했던 면이 안필드에서의 경기고, 프라면베르가 정말 멋진 골로 일단 리드를 먼저 잡았고요. 근데 그 이후에 거의 전반전 대부분의 시간은 첼시의 흐름으로 계속 경기가 이어졌었어요. 이기고 있는 경기고 팬들이 막 너네 좀 공격 좀 해라. 사실 은구모와의 교체 아웃이 있기 전부터도 안필드 분위기가 약간 심상치 않았거든요. 팬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어금니까지 이미 야유가 왔었어요. 거의 이제 그 발사만 하면 되는 단계. 그래서 야 어디 한번 봐라. 너네 조금이라도 삐걱대면 우리가 야유 보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팬들이 다 경기 보고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래서 공격 좀 해라라고 팬들이 막 와 소리 지르는 장면도 있었고, 평소보다도 그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경기장이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이, 첼시가 막 엔소나 카이세로 같은 선수들 볼 주고받고 왼쪽에 쿠쿠레아가 열심히 뛰면서 폭 벌려주고 이럴 때 압박을 하면서 저항을 해준다라든지, 우리가 좀 밀린다 싶으면 거기서 좀 거칠게 달려든다라든지, 뭐 반칙을 통해서 흐름이라도 좀 끊는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좀 더 팀으로서 응집력을 갖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에너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하. 첼시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팀 대 팀으로서 보면 꽤 중요한 경기고, 홈에서는 더 열심히 뛰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 맥없이 전반전 중후반의 시간을 그냥 상대에게 내준 점, 그러다가 후반전에 나아지긴 했는데 전반전 중후반의 내용을 솔직히 얘기해서 보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때가 가장 답답했고, 후반전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경기 이후에 뭐 야유를 많이 받았던 슬롯 감독이 잔류 선언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브리핑을 해드리죠. 이번 시즌에도 팬들은 각자의 의견을 가질 것이고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낼 수 있다면 다음 시즌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될 거라고 100% 확신한다. 아니 얼마나 내려가려고 아직 안 이런 얘기를 끝났어요. 하는 걸까? 자, 분명하게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번 시즌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해졌다.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듣기만 해도 이런 타팀 팬들에게는 설레는 말을 리버풀 팬들도 뭐 누군가는 듣고 또 정말 잘하려나? 이런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선거철 다가오는데 공약 공교롭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죠. 실제로도. 좋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슬롯이 있었어요. 야유를 받았음에도 이제 약속을 또 하나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롯의 다음 시즌 믿어줘야 한다. 그리고 아니면 이번 여름에 교체를 그래도 해야 한다. 네. 이 네 분의 의견을 한번 이제 갈라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네, 앉아보는 건 어때요? 자리를 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요? 자, 이렇게 하시죠. 여기가 교체해야 한다. 네. 여기가 믿어줘야 한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은 확실하기 아, 때문에. 그런가요? 아, 혹시나 해서, 혹시나 네, 해서. 그래서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리가 다시 배치가 됐습니다. 굳게 자리를 지켰던 우리 영훈이 형과 형철이 그리고 옮겼습니다. 원근이 형이 교체해야 한다. 네. 네, 그리고 믿어줘야 한다. 이렇게 2대2로 갈렸습니다. 그러면 슬롯을 좀 믿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요. 저한테 그러죠. 한번 들어볼까요? 귀를 열어달라는 아, 말씀 그럼요.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그럼요. 다양한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슬롯도 그렇고 리버풀이 저는 자연재해 같은 요소들도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살라가 지난 시즌 진짜 프리미어리그 넘버원 거의 최고급 수준 이하의 선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폼이 떨어질 줄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을 것 아무도 같고 몰랐죠. 맥칼리스터도 마찬가지죠. 맥칼리스터도 지난 시즌 후반기 막판에 조금 저조한 느낌이 있긴 했었어도 그 전까지 진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선수였는데 맥칼리스터도 이번 시즌 진짜 후반기 거의 종료 직전까지도 지금 폼이 거의 안 살아나고 있고 코나테도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놀드 떠나고 전체적으로 리버풀의 전체적인 구조들이 좀 자연재해적으로 뭔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삭은 거의 시즌 절반 이상을 이제 깨져도 나오지도 못했고 학포는 계속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학포가 이번 경기 30분까지 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학포는 그 자체로 요즘 나왔을 때 조금 팀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상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조타가 맞아요. 이제 7월에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리버풀이 원래는 에키티케랑 이삭을 같이 영입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다른 포지션을 보강할 수 있다면 오히려 특히 윙 자리 그쪽을 좀 보강하는 게 어쩌면 지금 이적 시장 선택에 있어서 더 낫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조타의 갑작스러운 이 사고가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공격수를 급하게 찾아야 되는 부담과 압박이 좀 따라오게 된 점은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도 저격 보강 과정에서 악재였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 수비수도 브래들리도 막 부상으로 오랫동안 빠지고 막 프림퐁도 오른쪽 수비로 나온 경기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시즌을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많이 안 주어졌다고 생각이 좀 들고 지난 시즌 좋았을 때 슬롯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밀고 가는 그런 부분도 좋았지만 가끔씩 강팀들 만났을 때 맞춤으로 약간 수비적으로 아예 막 전술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좋았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일단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가 않았던 상황이 전 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필요했던 자리 어딘지 딱 보이잖아요. 그거 보강되고 한 시즌 정도는 조금 더 한 반 시즌 정도는 지켜볼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롯의 말대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잘 영입을 하고 꾸린다면 첫 시즌의 그 영광 다시 한번 되찾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고 혹시 첨언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슬롯이 이제 욕을 그것도 많이 먹은 기자회견 내용이었잖아요. 우리가 한 영입은 사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아니고 현상 유지 관점에서 영입을 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에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바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선수들을 지켰으니까 그래도 지킨 거에 대해서 현상 유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축구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나도 계획이 있지만 상대도 똑같이 나를 이기기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시즌으로 단위로 보게 되면은 서로가 다 서로 지금 상태에서 뭔가 팀을 개선하려고 한단 말이죠. 프리미어리그는 경기 내적으로 축구적으로도 굉장히 빡빡한 리그지만 팀을 디렉팅하는 관점에서도 저는 제일 빡빡한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파이 자체가 돈의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의 프리미어리그는 과거랑 비교했을 때 매 시즌 그 전력 폭이 올라가는 그 정도가 제일 큰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팀으로 봤을 때 그거는 심지어 중위권 하위팀이어도 마찬가지고 타리그 뭐 라리가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라리가 중하위권 팀이랑 비교해봤을 때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크죠. 기존 선수들을 지키는 거는 플러스가 아니고 0도 아니고 뭐예요? 마이너스죠. 왜? 상대적으로 봤을 때 타 팀은 영입을 해서 플러스를 하니까. 근데 리버풀이라는 팀은 특히 이제 풀백 자리 같은 경우가 이슈가 있었죠. 케르케스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어쨌든 왔지만 로버스는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팀을 나가는 형태가 됐고 지난 시즌은 이미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요. 풀백은 특히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윙도 그렇고 사이드는 크다 보니까 정점에서 내려온 느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리고 클롭 사이클을 같이 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리빌딩의 시점에 제일 해당이 되는 선수였는데 슬롯이 얘기한 걸 끌고 와서 보자면 케르케스가 왔는데 이건 플러스는 아니고 뭐예요? 그냥 로버슨이 있던 거를 0으로 수렴하게 해주는 영입인 거죠.
온전하게 완전히 뭔가 더 영입이 추가적으로 된 건 아니니까. 근데 네.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아놀드 같은 경우 나가는데 사실은 코너 브래들리 1월 달에 부상당하고 없어요. 라이트백이 없으니까 뭐 도미닉 가가지고 막 라이트백 나오고 하는데 최근까지도 그러죠. 근데 솔직히 이게 가서 그래도 잘 해준 거는 맞는데 체감상 가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솔직히 넌센스란 말이죠. 한두 경기도 아니고 심지어 꽤 많은 경기들 후반기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리버풀이 영입을 한 게 플러스냐라고 하면 저는 제가 뭐 슬롯 감독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팬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한 게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입이 된다면은 그리고 영입해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영입들이 이제 가해지면은 분명히 그래도 뭐 이번 시즌 같은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거고 과거에도 클롭이 그 마지막 시즌 전 시즌이죠. 그때가 이제 욕 엄청 먹었어요. 그렇죠. 22, 23때. 제가 현지 반응도 기억하고 국내 이제 제 주변에 리버풀 팬이 또 유독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는데 막 인터뷰도 뭐 저한테 막 야 이거 노망 난 거 아니냐 막 이런 별 얘기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때 클롭도 얘기한 거 보면은 이상한 얘기 한 건 없었어요. 근데 클롭이 특히 그때 얘기했던 게 내가 나여서 그런 게 아니고 1년 전에 내가 월드 클래스 탑 클래스 감독이었는데 1년 만에 내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병자 완전 막 핫바리 감독이 될 수가 없다. 어떤 특정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슬롯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자마자 리그 우승하고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갑자기 한 시즌 만에 이 사람이 막 시대에 뒤떨어지고 완전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감독이 됐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건들이 온전하게 좀 더 다시 갖춰지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여전히 보일 거고 그리고 이번 시즌이 빅클럽들이랑 경기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렇고 그치.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선수단 관점에서 온전하게 구축이 된다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빛을 더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전 꽤 많았어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렇고 이제 빅클럽이랑 경기했을 때도 경기에선 졌지만 아 이게 조금만 달랐어도 또 경기에서 결과가 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경기들이 꽤 많이 보였었는데 그래도 좀 연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코치니까 저도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감독이 너무 많이 되게 교체가 됐다라고 하는데 무능력한 사람은 당연히 교체가 돼야겠지만 너무 교체가 잦은 건 솔직히 저는 이게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게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경기력의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당장 안 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옳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선례가 되기 위해서도 슬롯은 좀 그래도 다음 시즌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뭐 주식이 붐이니까 네. 뭐 빠른 손절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영훈이 형의 말처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저점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꾸준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또 승리하는 게 주식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와 존버의 그렇죠. 예. 그런 의견을 지금 표해 주셨고 어떻게 어느 분부터 좀 반박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손절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도 손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원래. 예전에 슬롯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보드진들이 이번 여름에 좀 삽질을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저도 잘못을 따지면은 슬롯보다는 저는 무조건 보드진 쪽에 잘못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슬롯하고 보드진하고 지금 가는 길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애덤 워튼 같은 이런 자원들이 계속 링크가 뜨고 있는 걸 보면 슬롯 감독이 하려고 하는 그 축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스쿼드를 보드진들이 충분히 지금 제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리버풀 팬들은 좀 안 좋아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알렉산더 아놀드에 대한 그 대체를 너무 못했어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리버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버풀이 이제는 좀 새로운 감독과 다른 방식의 그 경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이 슬롯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두고 보드진도 비판받아야 될 소지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슬롯도 앞서 이제 장 코치님이나 우리 완우 형 이야기 하실 때도 플러스가 아니고 오히려 현상 유지였다는 이야기를 슬롯도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일부 포지션은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있죠. 저는 그게 측면 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측면 윙도 그렇고 측면의 또 다른 포지션인 풀백도 좀 마찬가지 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프림퐁이나 키르케스 개개인의 퀄리티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긴 하나 보드진과 슬롯이 과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이적 시장을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포인트가 저는 풀백 보강이거든요. 페이노르트 때부터 슬롯의 축구를 보면 풀백에 대한 전진이나 활용 방식이 좀 비대칭적일 때가 많았어요. 네. 한쪽 풀백은 확실하게 오버래핑을 해서 폭을 좀 벌려주고 다른 한쪽의 풀백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 숫자 싸움에 좀 가담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후방에 남아서 뭔가 후방에서의 경기 조립에 관여를 한다라든지 둘 다 저만치 올라가서 측면 폭을 제공하는 형태는 보통 슬롯 감독이 운영했던 팀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었죠. 케르케스와 프림퐁의 성향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좀 중복되는 면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제 뭐 케르케스의 전반기 적응 문제
후반기는 잘했지만 프림퐁의 경우는 부상이 좀 많았던 이런 네. 불운이 좀 있었다고 한들 두 선수가 동시 영입이 된 이상 과연 이 구조를 어떻게 슬롯과 논의를 하고 같이 영입을 하는 것을 좀 결단을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솔직히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마 슬롯도 인터뷰 그 중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단에서는 이제 루이스 디아스를 판매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이걸 팔았어야 되냐 말아야 했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미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 선택에 대해서 지금 뭐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루이스 디아스를 판매했을 때 구단은 은구무아를 이제 팀의 미래 자원으로 평가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왼쪽윙에서 감독이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슬롯은 좀 더 윙 자원이 보강되기를 바랬다. 예. 그래야 이제 루이스 디아스라는 톱도 보고 왼쪽 윙도 보고 어디서 뛰던 간에 볼을 운반해 줄 수 있는 크레고로스의 존재감을 가진 선수의 공백을 은구무아가 아주 기량이 좋은 선수라고 하지만 한 시즌 내내 그 선수가 그 공백을 메꿔줄 거라는 판단은 사실 하기가 너무 무리죠. 그건 좀 무리수에 가까운 판단이었다고 봐요.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면 구단에서 그러한 접근을 했던 것은 제가 보기엔 좋은 접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슬롯 입장에서 윙이 좀 필요했다라고 느낀 부분은 분명 좀 타당성 있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감독이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줬을 거라고 좀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그 슬롯의 경기 모델에 대한 저는 좀 불호의 입장이에요. 슬롯의 축구를 보면은 중앙으로 미드필더들이나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좀 프리롤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그럴 때 측면 자원들에게 1대1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측면 자원의 개인 돌파 아니면 마무리 능력, 측면에서의 어떤 기회 창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의존하는 축구 스타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수반돼야 되는 게 중원의 수적 우위 그리고 측면 자원의 확실한 1대1 퀄리티죠. 지금 리버풀이 선수를 보면은 왼쪽 윙에서 올 시즌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코디 학포인데 학포의 1대1 돌파를 생각하면 사실 뭔가 확실한 출력값을 기대하기에는 좀 답답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팀 상대로는 골 참 잘 넣더라고요. 그 골대도 많이 맞췄어요. 그건 맞아. 골대도 많이 맞췄어요. 안필드에서 경기. 그러니까요. 살라가 이번 시즌 폼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거를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대신해줄 만한 선수가 없었고요.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리버풀이 그 자리에 대한 보강을 생각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는데 과연 좌우 모두에서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선수를 한 번 내지는 두 번의 이적 시장만으로 메꿀 수 있을지. 지금 뭐 얀디오망대 선수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건 맞으나 영입이 될지도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영입이 된다 하더라도 꽤 큰 돈을 들여야 될 텐데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지를 무조건 확답할 수는 없는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경기 모델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실패 요소나 부담이 좀 적은 그런 감독의 모델을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슬롯의 경기 모델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좀 리스크가 좀 크고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선수 보강이 이루어져야 이 모델에 적합한 선수단이 좀 갖춰져서 안정된 팀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거든요. 안필드에서의 올 시즌 성적이나 빅식스 팀들 상대 특히 맨체스터 팀들 상대로 다 패배했던 그런 아쉬웠던 성적들을 좀 고려해보면 아무리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슬롯을 기다려줘야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예상되는 수순은 이제 자칫 1516 시즌에 브랜던 로저스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완전 기록은 그쪽에 다 있었죠. 보거든요. 자칫 1516 시즌 때 그때는 그래도 클롭이라는 감독이 매물이었기 때문에 그 감독을 10월에 데려오면서 팀이 그 이후에 아주 위대했던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죠. 또 같은 감독, 비슷한 감독이 매물에 있을 거란 보장을 못하고 그 감독이 새로 온다 하더라도 리버풀을 부흥시킬 거라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슬롯이 이번 시즌 끝나고도 연임이 되는 게 팀 입장에서 좀 안정된 선택일지는 모르겠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뭐 둘 다 이제 그건 똑같네요. 선수들의 영향이 있었고 제대로 된 축구를 하기는 어려운 시즌인 거는 맞았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아놀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도 트랜지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아놀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패스를 뿌려줄 수가 없어서 트랜지션 그 상황 자체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트랜지션을 만들지 못하면 온더볼 상황에서 포지션을 가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플레이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스쿼드와 함께 슬롯 감독이 그거를 전혀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슬롯 감독이 유임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 더욱더 이제 구조적인 축구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을 더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지 슬롯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슬롯 감독 뭐 LADBJ 시절을 참고를 해봐야겠죠. 뭐 페에노르트 시절 때 보면은 거의 스타일 자체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스타일로 계속 리그를 좀 지배했었고 리그에서 이제 우승 이후에는 약간 순위가 좀 처져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3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잘 보여줬거든요. 스타일 자체도 슬롯만의 그 어떤 철학이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스쿼드 보강 잘 되고 본인이 원하는 멤버가 구성이 되면 우승까지는 뭐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권에서 계속 경쟁은 하되 우승 경쟁도 계속 이어가는 형태로 어쩌면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는 뭐 가볍게 일단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되려 리그 우승했을 때 이제 슬롯이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 슬롯 같은 경우도 좀 유의미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경기적으로 이제 포인트가 됐던 부분, 양상에 대한 것들을 많이 영어를 그래도 유창하게 하는 감독들 중에는 또 그런 편이라서 좀 기자회견 리그 우승했던 시즌도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니까 뭐가 좀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냥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때는 계속 이기고 리그 우승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들 넘어갔는데 특히 이제 클롭이 나가고 나서 슬롯이 오면서는 좀 지공이라는 거에 대해 포인트를 개선 포인트를 좀 뒀으니까 좀 더 컴플리트하게 완전한 팀.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팀이고 모든 것을 다 잘해야지만 우승할 수 있는 리그. 뭐 다른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프리미어는 더 그렇기 때문에 지공이란 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슬롯이 경기 이겨서 기자들이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았던 것처럼 얘기할 때도 슬롯은 되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라고. 지공 더 잘했어야 된다고.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만족할 만한 수준 아니었다. 그런 식의 우승했던 시즌에 그런 기자회견이 되게 많았어요. 코치는 결국에는 결과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개선해서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는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저도 그리고 그런 몇몇 포인트들은 저도 좀 공감을 하면서 경기를 봤고 그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자기가 가져가는 바가 있고 게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인의 아이디어가 어쨌든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전반적인 선수단 보강을 비롯해서 잘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여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공 관련해서 이번 시즌 포인트로 조금 추가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뭐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솔직히 메갈리스터라는 선수가 영향력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어요. 당연히 뭐 부상이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에러라는 거를 봤을 때 기술적인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판단 관점에서 상황인지가 필요한 그러니까 정보가 있거든요. 이 상황이면은 미드필더면은 공을 가졌을 때 이러한 시각 정보를 가져가서 거기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메갈리스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판단의 퀄리티 자체가 지공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선수인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차이인 것 같지만 거기서 차이가 돼서 거기서 스노우볼이 굴러서 프리미어리그 근데 그만큼의 여지만 줘도 상대가 나를 처벌하죠. 야, 너 실수했어? 그럼 골 먹어. 이렇게 되는 리그다 보니까 그런 리그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뭐 누구 잘못이냐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메갈리스터 그게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이 좀 많이 줄은 게 좀 보입니다. 은고모아 얘기 아까 했었지만 은고모아도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저기 K리그 디렉터 교육도 스페인 쪽에서 와서 제가 통역을 해요. 디렉터 교육할 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수 영입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범하는데 제일 큰 실수는 뭐냐면은 스카우팅을 하기 위해서 팀 밖만 본다는 거예요. 팀 내부를 스카우터고 디렉터면은 우리 팀 내부, 우리 팀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구단이죠. 구단 내부에 어떤 선수가 있고 구단 내부에 그 선수가 이 구단에서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만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되려 내부 사정에 취약하다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범해지는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은 루이스 디아스가 나갔어요. 영입은 해야 되는데 내부가 온전하게 분석이 되어 있으면은 영입할 선수의 프로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유계약으로 데려와서 2년 정도 정상적으로 탑레벨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고 그 2년 동안 은고모아가 준주전 해가면서 뛰면서 2년 뒤에는 은고모아가 주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선수를 데려올 건지 아니면은 은고모아를 아예 그냥 장내를 덮어버리는 돈을 많이 막 주고 해서 데려와서 결국에는 은고모아가 잉여 자원이 되게 해서 팀을 나가는 선수가 되게 할 건지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결국에 있는데 은고모아는 저는 길게 봤을 때는 지공이나 속공이나 무조건 구단의 플러스가 되는 선수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방금 얘기한 걸로 하면 한 2년 정도는 시간을 선수한테 벌어줄 수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영입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지공 자체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막 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시즌 개막 전에 마킹을 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기대감으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아니 리버풀 선수 중에 맥칼리스터만큼 든든하고 확실히 성공이 보장된 선수가 없다. 내가 이거 홈 마킹한 거 내가 봤을 때 진짜 신의 한 수다. 왜냐면 맥칼리스터 항상 꾸준하게 잘하기 때문에. 국밥 같은 선수라고 항상 네. 말을 했죠. 이제 마이크에 안 가리죠. 이거 마킹이 꽉 차요. 유니폼 모으는 분들한테 맞아. 같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어웨이 마킹이 누군지 아세요? 살라피타. 미치겠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힘들었네. 올 시즌 힘들었어. 지공에서 비중이 근데 진짜 커요. 이게 상대를
완전히 내려앉힐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딱 중간 단계에서의 판단을 하는 선수가 메갈리스터고 거기서 판단이 잘못되면 거기서 상대가 턴오버가 일어나면 상대가 역습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번 판단을 잘하면 상대가 로우 블로우 내려앉고 그러면 공을 뺏기더라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어쨌든 연임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살라가 이제 올 시즌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인터뷰에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했던 게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1718 시즌에 리버풀에 와서 체육관에서 그냥 운동 끝나고도 혼자 남아서 더 운동을 하는 게 본인의 습관이라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리버풀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다가 내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동료들도 덩달아 따라 나오면서 조금씩 리버풀에 입단하는 선수는 운동이 끝나고도 추가 운동을 더 하고 가는 게 마치 문화가 되어서 습관이 되었다. 사실 살라가 올 당시, 또 클롭이 올 당시에 리버풀은 지금의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팀 입장에서도 잉글랜드의 거한 맨시티가 이미 자리를 갖고 있던 상황,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교적 그 당시 기준으로 최근에 리그 우승을 했던 첼시와 같은 팀들에게도 리버풀은 사실 도전하는 위치에 있었죠. 네. 챔피언스리그 복귀를 1718 시즌에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선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이 팀의 체급이나 위치를 더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클롭 감독이 심어뒀던 동기부여적인 요소들, 또 선수단도 거기에 잘 호응을 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의지들을 가지면서 그 팀이 꽤 긴 시간 동안 지금의 위치까지 리버풀이 좀 올라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살라가 덧붙인 게 있는데 지금 리버풀 선수나 우리 팀의 분위기에서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다들 으쌰으쌰하면서 운동 끝나고 더 추가적으로 운동을 남고 뭐 그게 무조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인터뷰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어쨌든 팀 입장에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거의 정확히 8년 정도지만 리버풀이라는 팀의 문화와 기조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베테랑들이 좀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지금의 선수단 내에서의 리버풀의 분위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느끼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이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온 가운데 팀이 올 시즌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 후반 막판 90분 이후에 실점을 하면서 리버풀이 올 시즌 굉장히 많은 승점을 좀 잃었고요. 항상 질타를 받았던 게 전반전과 후반전에 뭔가 달라진 경기 내용들, 너무 안일하게 경기를 하다가 막 2대0 경기 2대2로 따라잡히고 마지막에 그걸 이제 극적으로 뒤에 골을 넣어서 이긴 경기들도 있었지만 만약 그 경기들도 막판 뒷심으로 골을 넣지 않았으면 승점 드랍을 했을 거거든요. 올 시즌 지금은 거의 챔스권을 도달할 것처럼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상대가 리버풀에 대해서 맞춤 전술을 준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벤치라든지 뛰는 선수들이라든지 에너지 싸움에서 좀 밀리거나 추가적으로 대응이 안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경기 중 임기응변이나 에너지에 대해서 팬들이 올 시즌 내내 실망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살라는 팀을 떠나는 걸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슬롯이 이제 최근에 인터뷰에서 살라가 그 이야기한 거 봤지만 팀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나 분위기는 고작 체육관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걸로 안다라고 이제 슬롯 감독이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뭐 그 말도 아예 틀린 건 아니라 생각은 하나 이미 슬롯이 오면서 2년차 이제 두 번째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근데 그 기조가 오히려 이전 시즌들과 비교하면 리버풀 베테랑들이 느꼈을 때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팀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옛날 같은 분위기와 옛날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것을 무조건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은 동의를 하나 안 그래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경기력이나 팀의 모양새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과연 이제 이 팀이 슬롯과 계속 함께 했을 때 좀 더 우리 팬들이 기대하는 에너지가 좀 다시 생기는 모습들 네. 좀 더 팀이 좀 추격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선수 한 명 한 명을 보고 팬들이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던 시즌이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 정도로 이제 내용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감독이 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대하는 감독이 거의 정해져 있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은 또 유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일단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근데 여전히 이제 알론소와의 링크는 끊임없이 계속 네. 이제 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스페인 쪽에서 오히려 네, 맞아요. 리버풀이 알론소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잉글랜드 쪽이나 뭐 로마노나 온스테인처럼 예. 이적 시장을 많이 다루는 인물들은 오히려 슬롯 잔류를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일단 그렇게 기조가 갈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팰리스와의 경기 때 안필드의 팬들이 정말 성적, 경기장 내에서의 감독의 선택 이것만으로 그라운드에서 엄청난 야유를 쏟아냈다는 점이죠. FSG 입장에서도 현지 팬들의 민심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쵸.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 레알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알론소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생겼습니다. 어허. 아 레버쿠젠 때의 모습을 내가 조금 더 신뢰하면 되겠구나. 야.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오롯이 알론소만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가 오히려 저는 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도 리버풀 팬들은 알론소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출신 선수고 또 레버쿠젠에서 보여준 이력도 있고 물론 알론소도 리버풀에 와서 어쩌면 더한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드진이 어느 감독이 오더라도 선수를 좀 알맞게 보강해야 된다는 점은 무조건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근데 그래도 뭔가 좀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서라도 지금은 알론소를 조금 더 원하는 게 저와 같은 팬분들
분들의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일단 들더라고요. 보강은 곳곳에 필수인데요. 무조건이죠. 근데 프림퐁하고 비르츠가 마침 또 있어요. 이것만큼 사실 좀 좋은 게 없거든요. 알론소한테는. 그러네요. 그 바람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 그 결과는 이제 일단 시즌이 지나가야 알 것 같고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뭐 아스날의 우승 경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경기 뒤면은 이제 레전드들도 떠나게 되는 리버풀인데 좋은 마무리와 다음 시즌 좋은 시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